인텔이 4등, 3등은 하이닉스면 정말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다. 이게 하이닉스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기 하이닉스가 들어가면 하이닉스도 한 300조 되는 거잖아요. 와 진짜 그러면 코스피 2600은 갔습니다. 2600. 하이닉스가 300조 갔습니다. 하이닉스 한 60조 70조 되잖아요. 230조가 코스피에 들어오는 거죠. 와 그러면은 이제 2600 갔겠다. 2600. 야 하이닉스가 3위로 올라가는 그날 강력히 기원 드립니다. 여기로 하이닉스가 와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도 팹리스 회사 무엇인가가 퀄컴이 아니라 슈컴. 좋다. 슈컴이 3위로 올라가는 그날 코스피 2600에서 심지어 3000까지도 말아볼 수 있어요. 3위로 올라가는 그날 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곧 오겠지만 지금은 어디냐? 엔비디아. 와 이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엔비디아가 종합반도체에서 비메모리 1등 인텔을 누르고 미국 반도체 시총 1위로 등극하는 날이 올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안 됐어요. 이거 차이가 많이 났어요. 시가총액 차이가 조금 난 회사가 아니에요. 이만큼 나도 회사. 어떻게 엔비디아가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엔비디아가 보면 2016년까지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여기서 인텔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10배 났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2016년에 한 번 점프를 해요. 그랬다가 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2018년 19년에 두 번째 점프를 하는데 이게 미쳤어요. 100불 넘던 게 400불 갔어요. 나름 덩치가 큰 회사인데 어떻게 3배가 늘 수 있었을까? 이걸 한 20분에 걸쳐서 듣는 게 오늘의 또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1위로 올라섰어요. 뉴욕 증시에서 1위로 올라서면서 인텔을 능가했습니다. 세계 시총 랭킹 3위가 돼 있고 물론 GPU 아직도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반도체 시장에서 3등까지 올라갔을까? 일단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 형을 아셔야 돼요. 성이 황이시죠. 한국이셨으면 참 좋겠지만 황 젠슨 형이 되는데 역시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팹리스 쪽에서는 엄청난 강국입니다. 팹리스 세계 랭킹 2위예요. 파운드리 1위예요. 사실상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 IT 동화에 있는 기사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가서 보세요. 되게 짧게 축약된 거예요. 자, 이분도 역시 대만 이민자 출신이고 똑같아요.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어렸을 때 미국에 왔습니다. 아까 전에 모리스 창 아저씨나 똑같아요. 스탠포드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똑같이 미국에서 반도체 엔지니어 생활을 하다가 1993년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만들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게임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래픽이 너무 별로였는데 앞으로는 그래픽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가 열릴 거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 어떤 중점을 둔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정말 시대를 앞서간 생각이죠.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긴 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었냐? 똑같아요. TSMC하고 인텔의 벽이 있었어요. 인텔은 그때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사실은 젠슨 황영이 하고 싶었던 거는 CPU와 CPU의 성능을 가진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CPU도 하고 싶었어. 원래는. 근데 CPU를 하려고 보니까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인텔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인텔이 모든 CPU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인텔의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벽을 피합니다. 어떻게 피해? 그래픽 카드를 피해가요. 똑같죠. 인텔을 피해서 삼성은 메모리를 만들었고 TSMC는 걔네를 피해서 생산으로 갔고 파운드리를 갔고 엔비디아는 가고 싶었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딴 길로 가요. 그래픽 카드로 가요. 그때 당시에 인텔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기 때문에 다 피해서 가요. 그래픽 카드로 가서 그래픽 카드에다가 연산을 하는 CPU의 기능을 넣는 거를 꿈꿉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CPU까지도 갖추겠다 이런 생활을 꿈꾸는데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1999년 지포스 시리즈를 드디어 개발을 합니다. 제가 이거 사러 용산에 갔던 기억이 나요. 256은 아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래픽 지포스 이거를 그때 게임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지포스 이거 사러 용산에 왔다리 갔다리 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뭐 깔아야 되고 그때는 이게 되게 ATI하고 더불어서 되게 화제였는데 제가 지포스를 개발해서 그래픽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냥 뭐 그래픽 카드 업체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 이 젠슨 황 형의 꿈이 뭐였어요? CPU였어요. 근데 인텔 때문에 안 되니까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 GPU라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야, 그래픽 카드면 그래픽 카드지. 야, 모뎀, 뭐 하드, 뭐 램, 그래픽 카드 다 그냥 이런 부품 아니냐. 메인보드에 CPU는 따로 박혀있고 부품 아니냐. 근데 왜 니네들이 거기다 또 무슨 뭐 칩을 넣어서 뭐 연산을 하겠다 그래. 그거 그냥 마케팅 아니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픽 카드에다가 CPU를 합친 게 그때는 그냥 마케팅 용어고 뭐 그냥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게 왜 대박이 났냐?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
나야죠. CPU가 방식은 뭐 설명하면은 이과 형들이 혼날 테니까 문송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자면, CPU는 정말 똘똘하고 똑똑한 놈 한 명이 빠르게 문제를 내면은 1000번을 반복하죠. 근데 GPU는 조금 모자란 놈들이긴 하지만 1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1000짜리 일을 주면은 한 사람이 하나씩 해. 한 번에 끝내요. 여기는 똘똘한 놈 한 놈이 해서 1000번을 하고, 여기는 해서 한 명이 1000번에 해서 똑같이 1000이라는 걸 주면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당연히 이거 성능이 좋고 훌륭하고 여기는 뭐 좀 덜 떨어진 놈들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거 아니가 단순 연산을 반복하는 거잖아. 그거 반복해서 뭐하게 훨씬 훌륭한 고차원적인 연산을 하는 건 CPU인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GPU에 대해서 뭐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큰 충격을 줍니다. 2016년 3월에 우리 새돌이 형이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 형이 무지막지하게 세다는 거를 깨달아요. 우와, 알파고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세계인의 관심이 고가 바둑인데, 바둑 따위는 모르겠지만 AI에 엄청나게 쏠리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불과 100만 달러의 상금으로 한 1억 불어치의 광고 효과를 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AI가 충격을 줘요. AI라는 게 잘 생각해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충격이었는데, 저는 AI라 그러면 당연히 이걸 줄 알았어요. 터지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AI, 오케이. AI가 보고 있나 보네요. AI라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뛰어난 AI적인 지적 연산 구조가 답을 딱 주면은 자기가 막 생각을 해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해답을 줄 줄 알았어요. 전 옛날에 AI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걔네들이 굉장히 뛰어난 지적 뭐가 있어서 우리 뇌보다 한 100배, 1000배, 10,000배 정도 뛰어난 성능이 있어서 답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AI라는 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무식한 숫자로 많이 돌려서 원리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한 1억 번 돌린 거잖아요. 한 10억 번 돌리고 수많은 결과 원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저는 바둑 두면서 이거 처음에 AI라 그랬을 때 저는 AI가 당연히 답은 이거다 이렇게 줄 줄 알았어요. 근데 AI도 그게 아니죠. 수없이 돌리기 때문에 확률을 줘요. 정답은 아니에요. AI도 이게 몇 퍼센트 확률, 이게 몇 퍼센트 확률을 줍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방법이 귀납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무식할 정도로 계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 계산을 돌리려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억 번의 계산을 빨리 돌릴수록 AI 성능이 좋아진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단순 연산에 반복을 하는 게 GPU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AI의 최강자가 됐어. 노가다의 최강자가 AI의 최강자가 되는, 이런 옛날로 치면 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노가다의 최강자가 되다 보니까 노가다의 최강자는 GPU네? 순식간에 엔비디아가 AI 알고리즘의 최강자로 뛰어 올리게 됐고, 또 그 당시에는 2007년에 사실은 시대를 앞서가는 걸 했는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쿠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GPU 병렬 처리, 한마디로 수많은 노가다를 하는 어떤 알고리즘에, 그때 당시에는 오픈CL이라고 인텔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쿠다라는 걸로 이걸 밀어내요. GPU 병렬 처리 기술. 그땐 별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밀건 말건 애플이나 이런 데가 별로 신경을 안 썼어. 근데 AI 시대가 오니까 이런 노가다 병렬 처리 기술이 표준이 된 거죠. 순식간에 AI 시대의 표준 기업으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마케팅의 용언자였던 GPU가 인텔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고, 동시에 2016년에 여러 가지가 옵니다. 알파고 현상이 온 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텔이 반도체 패러다임 무어의 법칙을 폐기하니까 옛날에는 CPU의 성능이 2배씩 늘었어요. 근데 이 속도가 느려졌잖아요. 야, 그러면은 성능을 가장 빠르게 2배씩 느는 방법이 뭐냐? 계산 방법을 2배씩 늘리려면 당연히 CPU의 성능이 2배로 늘려주면 되는데, 인텔이 이걸 포기했어요. 천천히 간대. 그러면은 계산 방법을 2배로 늘려주는 거는 칩을 하나 더 쓰면 되죠. 계산 속도를 3배로 늘려주면 하나 더 쓰면 되죠. 3개. 로또의 당첨 확률을 2배로 높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사시면 돼요. 3배로 늘려지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가서 한 장 더 사시면 확률이 3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속도 3배로 올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끼시면 돼요. 이런 무식한, 무슨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실화예요. CPU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니까 GPU가 각광을 받게 됩니다. 무어의 법칙이 죽었다. 5년에 10배씩 안 되니까 엔비디아는 뭐 10배씩 가능하죠. GPU 갖다 붙이면 되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라고 하지만은 수천 개의 코어를 가진 GPU가 CPU와 같은 연산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GPU의 발전이 무어의 법칙을 새롭게 정의한다. CPU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 말은. 무어의 법칙이 끝나면서 더 이상 압도적인 빠른 속도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 누가 따라간다? 엔비디아는 따라간다. GPU 가속 컴퓨팅을 개척했을 때 엔비디아는 이걸 따라가서 앞으로 우리가 무어의 법칙을 만들어내겠다? 한마디로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픽을 만든다 회사가 노가다 알고리즘의 화신이 되면서 인공지능에 가장 최적화된 인공지능 AI의 최전방에선 인공지능 기업이 됐어요. 갑자기 AI 최강자가 됐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총화 기업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었냐? 아까 전에 엔비디아 주가 보셨죠? 요렇게 두 번에 걸쳐 올랐잖아요. 처음에 이거는 물론 AI 그런 것보다 사실은 이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비트코인의 채굴 붐이 있었죠. 이것도 진짜 엔비디아를 살렸는데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야 비트코인 채굴할 때 보니까 이거 노가다잖아요. 땅 파는 노가다, 마이닝 노가다. 단순 연산을 하려고 보니까 단순 연산 최강자가 누구다? 이거잖아. 그래픽카드 연결해놓은 거 그래픽카드 쭉쭉 연결해놓은 이런 미칠 것 같은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대박이 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농산물도 아니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픽카드가 폭등을 하고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겠지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래픽카드가 비싸서 업그레이드 못하는 이런 거지같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박이 나요. 알파고의 습격으로 AI 시대 총화로 불렸는데 갑자기 채굴 폭격까지 맞으면서 엔비디아가 돈까지 잘 버는 시대가 되면서 아까 그래프가 한번 쫙 올랐다가 뭐 그래도 어쨌건 채굴은 한때니까 쭉 갔다가 쭉 내려오는데 문제는 하나가 더 와요. 2015년에 젠슨 황 아저씨 이런 말을 해요. 야 앞으로는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다. 자율주행차 올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자율주행차에 니들 못 할 거야. 자율주행차 지나가면은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뭐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앞에 차가 오네, 사람이 지나가네, 노란색이네, 빨간색이네, 바닥에 뭐가 있네,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뭐예요? 연산을 돌려야겠죠. 이 연산을 돌리는데 누가 유리하냐? 나 아니겠냐? 야 노가다의 황제 나 아니겠냐? 한마디로 2015년에 선언을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원리는 인공지능과 같잖아. 노가다, 딥러닝, 수많은 횟수를 돌린 거 노가다. 자율주행차의 총알은 누구다? 나랑. 거기 들어갈 반도체 기술의 원천 기술은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니들 그 원천 기술 누구 거 쓸 거야? 내 거 써야지.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순식간에 GPU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텔, 퀄컴 등 경쟁사를 제치고 자율주행차 하드웨어에 아니 노가다 기술 하나 가지고 핵심으로 돌았어. 아하 이거죠. 인공지능 기술과 자율주행 딥러닝의 기술은 똑같기 때문에 이 수많은 데이터를 돌리는 이 노가다 기술의 핵심은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이고 그거는 우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AI와 자율주행 양쪽에서 최고 1등급이 됐어요. 야,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이게 지금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데 야 AI에 만약에 이게 정말 핵심 기술, 기초 기술을 갖고 있다. 누구나 사용해야 된다. 이거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이걸로 가면 그러니까 요즘에 미래 자동차를 추격하겠다. 승부수를 내겠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우리도 이쪽을 뭐 전장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럼 누구를 추격하냐? 아니 뜬금없이 엔비디아를 추격해요. 아니 야 이게 원래 얼핏 생각에는 인텔을 추격을 하던가 뭔가 그 반도체 팹립스 업체를 뭐 퀄컴을 추격해야 될까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로 가면 엔비디아를 추격해야 돼. 물론 왜 삼성은 항상 추격을 하느냐 그 태생이 디램이죠. 태생이 디램이어서 그래요. 야 이게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커질 것 같은데 거기서도 갑자기 최강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텔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우리 동네 북처럼 생각이 되지만 인수를 하긴 했어요. 2017년에 모비라이라는 데를 인수하면서 얼마를 줬냐 17조를 줬어요. 자율주행 분야에서 급도약을 하겠다. 물론 근데 인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략 자체가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거잖아요. 점점 범위를 넓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근본적인 기술, GPU를 통한 근본적인 기술을 엔비디아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인텔도 갖고 있었죠. 코다가 있기 전에는 인텔에 CL 기술이 있었는데 거기로 지금 코다가 사실상 지배를 하면서 GPU의 시대가 열리면서 CPU의 인텔이냐 GPU의 엔비디아였는데 CPU 같은 경우는 인텔 말고도 수많은 반도체들이 들어오면서 대안이 생기지만 GPU에서는 사실상 대안이 없게 되면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앞서가는 이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뭘 생각을 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열렸어요. 야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면 뭐예요? 물론 서버 반도체가 인텔이 거의 다 독점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연산이 많이 들어가요. 노가다잖아. 역시 잘 팔려요. 그 얘네가 순식간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서도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으로 뛰어 오릅니다. 클라우드 시대가 돼서 인텔이 달려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텔이 달려가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달려가는 게 더 많아요.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인텔 거보다 GPU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시대에도 오히려 인텔에 비해서 그 노가다 기술 하나로 노가다를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거 하나로 정말 엄청난 요즘에 수많은 연산을 돌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정말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클라우드 시대에도 갑자기 또 총화로 불려요. 예를 들면 구글 클라우드에 이런 거 탑재하는 거죠. 순식간에 A100이라는 걸 만들면 만들자마자 출시 한 달 만에 구글이 낼놈 가져가고 연산을 빠르게 하는 거니까 이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텔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결론
전반적으로 AI와 자율주행과 클라우드에서 아니 세계에서 다 총하면은 야 이거 좋은 건 다 가져간 거잖아. 정말 미래를 내다봤던 그 GPU 기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요 두 개는 아직까지는 미래의 기대잖아요. AI나 자율주행차가 지금 당장 된 건 아니니까 미래의 기대인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는 현재예요. 엔비디아는 현재 데이터 센터 어떤 클라우드에 올인하고 있다는데 클라우드가 잘 되면은 인텔이나 삼성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엔비디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지는 몰랐는데 물론 엔비디아도 요즘에 목숨을 건 게 있습니다. 2019년에 멜라녹스라는 데를 8조 원에 샀어요.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아실 거예요. 고속 네트워크용 칩, 더 빠른 계산. 네트워크로도 더 빨리 계산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더 빠른 계산과 고연산, 더 빠른 연산에 대해서 더더더더더더더 승부를 거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뭐 넘보지 말라는 거고 이미 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네들의 비전을 보여줬던 GTC 2020이라는 거를 엔비디아도 했어요. 이들의 비전이 뭔지 애플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했던 그거를 엔비디아도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멋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황영 안녕하세요. Hi. Hi. Welcome to NVIDIA GTC 잠깐만, 2020. Our first kitchen keynote. I'm coming to you from my home in California, and 안녕하세요. I hope all of you are well and sheltering safely at home. 아, 알겠습니다. Before we 자, 집에서 start, I want to take 산다 그러죠.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뭐를 보여주셨냐? 이게 그 자기들이 앞으로 보여주는 미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Deep learning super sampling. What you're looking at here is the image generated by the supercomputer. It's 16K resolution. It's completely anti-aliased. This is a scene from an Unreal Engine demo that Epic did called 아우, 여기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해상도가 미쳤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를 확대해 보면은 미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마어마한 초고 해상도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조그만 거를 확대도 뭐가 보인다는 거죠. 자, 거의 현실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걸 보여드리겠다는 건데 자,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과연 너희들의 기술로 뭐를 할 수 있냐? 보여달라. Let's roll it. 그래픽입니다. 게임이 이런 해상도로 나온다면 야 이게 야 실사하고 구별이 안 되지 않을까 이제? 저걸 어떻게 구별해?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이제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초고해상도와 엄청난 렌더링이 들어가요. 이게 뭐야? 이게 뭐가 그래픽이고 뭐가 그건지 알지 못할 정도의 시대가 열려. 이거 되게 길어요. 이거 다 보려면은 한 5분에서 10분 이상인데 이게 8개월 걸렸답니다. 엔비디아 개발진들이 이 그래픽을 만드는데 8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어우. 야 이거 왜 나와? 마지막에 그 형님 얼굴 살짝 지나가셨는데 뭐 못 본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어떤 모습이 펼쳐질 거냐? 영화 배우가 이제 사람일 필요가 없다. 가수가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Speech here is coming from a rapper, one of our employees, John Delabana, and it is really fantastic. Take a look. Living for the now, long as time allows. I'ma keep on switching different styles, keep creative on a cloud. Sweat is on my brow, cause I'm running on these tracks just to keep them running back. You know the drill. 야, 직원이 노래를 잘 부르는데? 야, 이게 직원이라고? 쇼미더머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I got a dream to pack the shoulder sold out. It's all about the progression. The daily grind is a test, and some days less of a grind and more like a day with a blessing. If you have 이게 아까 전 같은 그래픽을 씌우면 이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여시 라임 장난 아닌데? 아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지? 직원이라며. 어마어마한 연산의 속도가 이제 저런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한마디로 이걸 얘들이 GTC 2020에서 보여줬던 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가속 컴퓨팅. 정말 어마어마한 연산의 속도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가속 컴퓨팅을 통해서 일반 컴퓨터가 다룰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엔비디아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고연산이 안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사실은 그 중에서 가장 총알로 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의 레포트를 잠깐 보면은 제목 이렇게 나와요. 비싸도 좋다. 비싸다는 거죠. 비싸도 좋다라는 레포트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 핵심을 좋다 해두시면 안 돼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비싸요. 퍼가 40, 300까지 올라갔어요. 왜냐면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고연산, 고컴퓨팅의 시대에서 가장 앞선 기술, 가장 그 앞선 선도되는 핵심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뭐 40, 300면 사실은 비싼지 싶지만 아직은 뭐 쭉쭉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아직은 일반 GPU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래픽카드가 핵심 산업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죠. 데이터 센터까지 산업이 넓혀지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가 판이 커지면은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게 누구냐? 인텔이냐 엔비디아냐 삼성이냐 했을 때 사람들은 지금 엔비디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텔일 것 같은데 이게 삼성일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서버가 늘어난다든지 인공지능이 늘어난다든지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은 정말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엔비디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속 컴퓨팅 어떻게 보면은 그 연산 능력 그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를 봤던 게 지금은 이렇게 되는 AI 시대 반도체 리더가 됐어요. 야, 삼성전자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AI 반도체 시장의 리더,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의 리더, 심지어 서버 어떤 속도를 가장 고속 컴퓨팅을 하는 리더가 엔비디아가 되면서 세계 시가총액 3위로 올랐어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더로 꼽히는 거죠.